저는 지금 이 글을 씁니다. 미친놈을 비롯한 그 집 식구들에게 링크를 직접 보내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 그 집안 사람들은 오히려 제 사유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누가 말이 안 되는 건지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었고 결혼할 당시만 해도 서로의 상황을 감안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이미 불합리함이 드러났습니다. 시댁이라는 곳에서 저희 부부에게 지원해준 금액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수 준비를 하면서 이건 바꿔라, 저건 더 좋은 걸로 해라 하며 요구만 늘어놓았죠. 제 입장에서는 속이 터져 나갔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대주는 것도 아닌데 마치 소비자로서 물건을 고르듯 시시콜콜 간섭하고 참견을 했으니까요. 더 황당한 건 남편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28살이었던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은 고작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 나이 또래라면 어느 정도 저축은 해뒀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4평짜리 전세 아파트를 마련할 때는 제 힘과 제 친정의 도움으로 장만해야 했습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지만 그래도 한 집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 과정에서 시댁 쪽에서는 또다시 어이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집을 제 돈과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남편 명의로 해야 한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 결혼 못합니다. 제 말에 결국 그 요구는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겠죠. 그때 이미 저는 불길한 예감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정상적인 길을 걷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저희 친정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기본은 갖춘 집안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노후 준비를 끝내셨고 저를 마지막으로 3남매가 모두 출가했습니다. 위로 든든한 오빠 둘이 있고 아버지는 평생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며 집안을 이끌어 오셨지만 무릎에 물이 차 수술을 받으시면서 결국 일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제게 해주신 도움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책임과 배려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억울합니다. 저는 부모님께 배운 대로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이용당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손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은 노후라는 걸 오직 아들에게만 의지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더군요. 그래서인지 아들 부부의 맞벌이 수입도 우리 살림살이의 고단함도 전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와 남편은 같이 벌어가며 겨우 2천만 원 정도를 모았습니다. 사실 맞벌이를 했으니 더 모았어야 했겠지만 시댁 쪽으로 들어간 돈을 따져보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새어나가는 돈,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들로 빠져나간 돈을 합치면 정말이지 눈앞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집 식구들이 저희 엄마를 마치 자기들 식모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의 일입니다. 식탁에 차려진 반찬들을 보는데 어쩐지 익숙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이건 엄마 손맛인데 싶을 정도로요. 정말 맛있게 먹긴 했지만 속이 이상했습니다. 하루를 묵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신혼집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내가 너희 집 냉장고에 반찬 넣어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집엔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 식구들이 와서 냉장고를 통째로 털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찬이 담겨있던 통도 그대로 싱크대에 널브러져 있었고 설거지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 반찬들을 시댁에서 아무렇지 않게 제게 내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친정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제 허락도 없이 가져간 주제에 다시 저 앞에 놓고 아무렇지 않게 대접한다니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고 욱하는 편이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내 동의도 없이 집 비밀번호 가르쳐 줬어. 미친놈에게 욕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곧장 시댁에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참 기가 막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음식을 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과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그 정도 거리라면 차라리 반찬을 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사돈이 해놓은 반찬을 훔쳐가다시피 가져가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오시려면 반드시 저에게 미리 연락 주시고 오세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깟 반찬 몇 개 가지고 유세를 떤다고 하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 쏘아붙였습니다. 보기 싫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당연히 남편과는 대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쏟아낸 분노는 그동안 쌓이고 쌓인 울분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낮 일을 하던 중 큰 새언니에게서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다급한 목소리였는데 저에게 다짜고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새언니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왜 미친놈 집안에 일 있을 때마다 내 엄마를 불러다 일 시키는 거냐?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곧장 반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러자 새언니가 더 황당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번 신우 집들이 때도 그렇고 오늘은 그 인간 내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내 엄마가 가셨다더라. 음식해준다면서.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눈이 뒤집히며 일손을 던져버리고 곧장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신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TV를 보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집어 먹으며 태연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 주방에서는 저희 엄마가 허리 굽혀 겉절이를 담그고 계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음식들과 아직 손질되지 않은 재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눈은 제대로 돌아버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무렇지 않게 왔냐 하고 말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역겨웠습니다. 저는 곧장 엄마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며 외쳤습니다. 엄마 손에 쥐어져 있던 채소며 양념통을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식탁 위에 있던 음식들도 모조리 엎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뭐하는 짓들이에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돈을 불러다 이렇게 부려먹습니까? 그러자 신우라는 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뭐하는 거야? 저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발길질을 해버렸습니다. 신우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쌓인 분노가 폭발하며 입에서 거친 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이런 몰상식한 잡놈의 집 구석이 다 있어. 얼마나 사돈이 우습게 보였으면 니년들은 앉아 처먹고 우리 엄마를 불러다 일 시키냐. 제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고 방 안 공기를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당장 법원으로 오자.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욕이 절로 튀어나왔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서면서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왜 여길 오셨어요? 왜 저한테 말씀도 안 하고 이런 데 오셨어요?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도 슬퍼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안 힘들다. 내가 화낼 일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미안하다 빌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더 무너졌습니다. 대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며 사과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건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모셔다 드린 뒤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상황을 알리고 오라고 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소송 걸기 전에 와라. 너 가만 안 놔둔다. 욕설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비실비실 기어나온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말했습니다. 너 미쳤냐? 우리 엄마한테 욕하고 내 동생을 때려? 제정신이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의 머리통을 그대로 후려쳤습니다. 정말 미친 건 너랑 내 식구들이야. 저는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멱살을 거칠게 잡아 끌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바로 접수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남편에게 날을 세워 말했습니다. 너부터 시작해서 내 식구들 내 눈앞에 다시 보이면 다 가만 안 둘 거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첫 번째로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용따를 불렀습니다. 짐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2년 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허무함도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정한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고 제 마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들과 새언니들이 모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죠. 상황을 전해 듣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 접수까지 마쳤다고 말하자 새언니들이 한 목소리로 잘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중 큰 새언니는 특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들이 때도 내 엄마 불려가서 고생하시고 결국 며칠을 알아누우셨다더라. 그런데 그 대가라고 받은 게 고작 10만 원이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입니다. 앉았다 일어서기도 힘들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여전히 고통스러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참아내셨던 겁니다. 차라리 무릎에 물이 찼을 때보다는 덜 아프다고 위로하셨지만 실제로는 혼자 끙끙 앓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엄마를 불러다 일을 시켰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대체 어느 집안이 사돈을 그렇게 부려먹습니까? 그 집은 정말 인간의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새끼 아버지라는 사람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자마자 스피커폰으로 돌리고 동시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을 빗나가지 않더군요. 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라며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순간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럼 어르신 댁은 어디서 배워먹은 겁니까? 사돈을 불러다 지네 집 잔치일 시키는 게 정상입니까? 그 말에 그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안사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서 그 재주 아까워서 그런 거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죠. 사람을 식모 취급해 놓고도 그걸 칭찬이라고 포장하려 드는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를 향해 지금이라도 와서 빌어라라고 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제가 그 집안에 발을 들여놓을 일 없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욕이란 욕을 다 퍼부었지만 저는 조용히 놔뒀습니다. 어차피 전부 녹음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미친놈이 전화를 바꿔 들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혼 사유가 말이 안 된다. 어디 가서 이런 이유로 이혼한다고 하면 너 돌 맞는다. 좋게 말할 때 와서 빌어라. 저는 코웃음을 치며 받아쳤습니다. 빌려면 내가 와서 빌어야지. 돌을 던진다면 내가 맞는 거고 그건 내 문제니까 신경 꺼라. 처가집을 우습게 아는 너 같은 놈이랑은 더 이상 살기 싫다. 긴 말하지 말고 제 날짜에 와라. 그러나 그는 태연하게 싫다고 했습니다.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이혼당하는 남편 꼴 되기 싫다는 것이었죠. 그때 제 옆에 있던 오빠들이 전화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소송하지 뭐. 단호하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에게 막말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을 그렇게 막대하는 사람들을 과연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른 대접은 최소한의 인간다움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저런 대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에게 제가 굳이 고개 숙일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제 선택이 옳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과연 말 같지 않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니 너무도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빠는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모든 일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아빠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역정을 내셨습니다. 대체 왜 그러고도 가만히 있었느냐, 왜 내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느냐. 아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단지 딸이 결혼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사돈 집구석이 부르면 몸을 이끌고 간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엄마를 죄인처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불려간 게 총 5번 정도나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댁 부모들 모임에 2번, 친척 모임에 1번, 신우 집에 2번. 그렇게 5번이나 우리 엄마가 불려가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곧장 그 새끼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소리 지르며 당장 오라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아빠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거실에 있던 각티슈 통으로 그의 머리를 후려치셨습니다. 작은 오빠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남편의 뒤통수를 몇 대 때렸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제가 직접 밟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울분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빠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상놈의 새끼한테 내 귀한 딸을 맡긴 내가 바보다.
당장 이혼해라. 너희 집구석 내가 절대 가만 안 둔다. 아빠의 눈빛은 불타고 있었고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진심 어린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댁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대로 싸움을 이어가셨습니다. 양가 어른들 사이의 대화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최소한 이제는 제 편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집구석도 똑똑히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이후 저는 통장 내역과 가계부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모조리 뽑아 정리했습니다. 들여다보니 기가 막혀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벌이로 저희 부부의 월 소득은 63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너스가 들어오는 달이 4번 있었고 21개월 중 5번은 각각 250만 원씩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1개월 동안 번 돈을 합치면 꽤 컸지만 실제로 남은 돈은 고작 2,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나간 지출을 따져보니 더욱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한 달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용돈까지 해서 매달 180만 원이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친정에 들어간 돈은 명절 3번 합쳐 200만 원, 부모님 생신에 500만 원, 오빠들과 조카들에게 들어간 돈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댁 쪽으로 들어간 돈은 무려 7,580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21개월 동안 말입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 반드시 다 받아낼 겁니다. 제가 용돈을 통장으로 꼬박꼬박 보냈기 때문에 내역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현금으로 건넨 것도 약 8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제 이혼 소송을 통해 제가 쏟아부은 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돌려받을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싸움이고 엄마와 저를 우습게 본 그 집구석에 보여줄 최후의 사이다 응징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신우 동생년의 남편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입버릇처럼 흘러나왔지만 제 마음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그 집 사위라는 사람조차도 그 미친 집구석의 실체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화 속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그 역시 그 집안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사람도 제발 이 집구석과 인연을 끊고 자기 삶을 지켜내길 바란다. 재판은 이미 날짜가 잡혔습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상대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까지 대비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출석으로 시간을 끌려 한다면 곧바로 다른 소송까지 이어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부당이득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내가 내 이름과 얼굴 그리고 내 직장까지 인터넷에 뿌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제 말이 협박처럼 들렸을지 몰라도 사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게 그에겐 유일한 은혜였으니까요. 오늘 아침 저는 결국 이 글의 링크를 그 집 식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제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글이니 욕도 섞여 있었고 거친 표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지켜주지 못한 제 책임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며 링크를 보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누군가는 자작 아니냐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삶은 진짜이고 제가 겪은 고통도 실제입니다. 믿고 말든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덧붙이자면 오빠들은 이번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 큰새언니만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스스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분란 만들지 말아라. 그 말 때문에 큰새언니도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큰오빠네와 부모님이 함께 살고 계십니다. 큰오빠가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에 언니와 조카만 집에 있는 게 위험하다 싶어 부모님이 함께 살게 된 겁니다. 신혼 초 집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그 일 이후로 가족이 모여 살기로 한 거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빠들이 이 사실을 일찍 알았다면 제 남편은 벌써 땅속에 묻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빠들은 저를 끔찍이 아끼고 엄마 아빠를 누구보다 지키려 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결국 큰언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울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따지고 말이죠. 사실 제 속이 너무 뒤집혀 있었고 억울한 마음에 감정이 터져버린 겁니다. 언니는 차마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제 울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서야 저는 미안하다, 속상해서 그랬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새언니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 내 마음 다 이해한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눈물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새언니들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사돈 어르신들의 생신 때면 엄마는 꼭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보내곤 했습니다. 갈비찜이든 잡채든 뭐라도 손수 만들어 포장해 보내셨습니다. 귀한 딸을 시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렇게 해오신 겁니다. 그러면 사돈 댁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생신 때면 반드시 뭐라도 챙겨 보내셨습니다. 값비싼 게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 시댁이라는 집구석은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정성이 돌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흔한 선물 세트 하나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직접 준비해서 들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었죠.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이혼은 흠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를 마흔에 낳으신 늦둥이 딸이라 누구보다 잘 살길 바라셨고 또 시댁에서 이쁨 받고 사랑받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 마음을 저는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엄마가 한 가지 모르셨던 건 있습니다. 그따위 집구석에서 받는 이쁨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시댁의 체면이나 눈치가 아니라 저 자신과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을 굳혔습니다.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받아낼 겁니다. 그게 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구석의 희생양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